머스트 노우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더 많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습니다. 자, 위치가 이제 포르노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의 핵시설에 대해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라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의 이 경우에는 폭탄 전체 탑재량을 다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다 투하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항공기는 이란 영공을 빠져나와 안전하게 귀환하고 있다면서 위대한 미국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세계의 어느 군데도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없었다라면서 이제 평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포르도는 끝장났다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공격에 B-2 스텔스 폭격기가 관여했다고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보도했고요. B-2 폭격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를 2개 이상 탑재할 수 있는 최첨단 공군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게시물을 통해서 오늘 오후 이 10시 백악관에서 이란에서의 매우 성공적인 군사 작전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자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한 이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란의 의회는 최근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반응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해협은 세계 석유와 가스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경로로 이란의 결정은 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면 국제 원유 가격이 지금보다도 2배 가까이 치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의 이란 공격 전인 지난 20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77.0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만약에 이 해협 봉쇄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쪽인데요. 이 이슈 때문에 반도체주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동반 하락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바로 아시아 국가,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중국 공장에 반도체 공급 반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캐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주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를 했고, 캐슬러는 새 회사에 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매번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치를 취소하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등 2곳에 또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등 3곳에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상황을 현재 주시 중이라고만 밝힌 상황이고요. 앞서 2022년 바이든 정부 때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예외 적용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실제 적용을 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는 당장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해당 방침이 실제 시행된다면 추후 지속적인 공장 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부 업체들 역시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해당 방침이 알려진 뒤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걸까요? 지금 국방비와 관련된 증액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과 또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히면서 이 부분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이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회계 연도와 관련해서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나토 동맹국들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GDP의 5%를 국방비 관련 지출에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이 부분을 기대한다라고 전했고요.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이 새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안보를 추구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은 아시아 동맹국,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 압박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국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나토에 요구하고 있는 GDP 5% 수준의 증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GDP의 2.3% 수준이었고요. 일본은 1.6%, 인도는 1.9%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 방위비 증액 요구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로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 한미 동맹국 등 이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는 과도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며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이 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지금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이 로보택시와 관련된 서비스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대형 배터리 발전소를 지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본사와 기가팩토리 5가 위치한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이같이 이날 자율주행 전기차 모델 Y를 활용해서 시범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무인 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초청받은 일부 이용자들에게만 제공이 되고 있고 각 차량에는 운전자가 없는 대신 조수석에 세이프티 모니터가 탑승을 합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선보인 로보택시는 기존 모델 Y 차량에 자사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형태고요. 총 20대 미만의 모델 Y 차량이 오스틴 시내 특정 구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운전석에는 사람이 없지만 조수석에는 차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안전요원이 탑승합니다. 이 차량에는 총 8개의 카메라가 장착돼 있으며 기존 시판 중인 모델 Y 차량과 동일한 외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알파벳의 웨이와 또 아마존 자회사 죽스가 로보택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등에서 매주 25만 건의 이상의 유료 운행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에 맞서서 자사 기술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뿐만 아니라 이 중국 본토의 자사의 첫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시작된 이후 점차 이 심화되고 있는 무역 갈등 속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가 린강 자유무역구에 총 40억 위안을 투자해서 대규모 배터리 ESS 시설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중국 강푸 산하의 캉아오 에너지를 프로젝트 시행 주체로 하여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력망측 독립 ESS 발전소를 설립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중동의 여러 가지 이 불안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만 달러 붕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중동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 긴장 고조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 시간으로 10만 달러 선을 붕괴를 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관련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오후 10시 25분께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24시간 전보다 내린 2.9% 가까이 내린 99,800달러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된 것이 지난달 8일 이후에 약 한 달 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달 22일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었죠. 11만 9,900달러보다도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가격 하락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이란 의회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면서 이제 이 조치는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스프로 수석 치장의 전문가 분석가인 이 알렉스 쿱치 캐피치는 중동 사태가 다른 국가까지 확산하거나 이란이 해협을 실제로 차단하게 되면 전 세계 위험 선호 심리가 악화돼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더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9.43% 급락을 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2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7.32%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